2시부터 3시 40분까지 본관 충무실에서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청년 고용 현황 및 구조적인 애로 요인, 향후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종합 점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 서울대 조영태 교수가 인구로 읽는 청년 일자리, 백유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청년 일자리 현황과 정책 과제 평가, 부경대 류장수 교수가 청년 일자리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청년, 중소기업, 학계 및 국회, 정부 관계자 등이 청년 고용 상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통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도입, 청년 내일 채용 공제 확대 등을 시행했고 81만 개 공공 일자리 창출의 본격 착수, 예산, 세제, 조달 등 국정 운영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2조 2천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 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하고 그중 6만 9천 명을 작년 말까지 전환 결정하였으며 블라인드 채용의 전체 공공기관 시행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절차상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작년 11월 이후부터는 관계부처 TF 구성, 청년층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 채널 가동 등의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하고, 현재 준비 중인 대책으로는 첫째, 기존 주요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둘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 발굴, 셋째, 교육, 훈련, 취업 정보 제공, 해외 진출 인프라 등 청년 일자리 안전망 확대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추가 사업을 발굴하여 2월 중에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조영태 교수는 그간 청년 구직 인구의 누적과 함께 향후 4년간 25세에서 29세 청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 사이가 양적인 인구 구조상 가장 어려운 설상가상의 시기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인구의 질적 측면에서도 대졸자가 갈 만한 일자리는 연간 30만 개 정도가 생기는 반면 대졸자는 50만 명 규모로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공공형 일자리 창출, 해외 일자리 발굴, 청년 창업 지원 등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는 대학 진학 연령 및 대입 방법의 다원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백유식 원장은 지난 10년간 20여 회의 청년 고용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였으나 정책 대상 및 목표 중첩, 비효율적 예산 배분, 사업 간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 일자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독일, 일본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낮은 대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교육훈련 체계, 내수 중심 경기 회복 등에 따라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극복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과 정책에 대한 역량의 집중, 단계별, 유형별 맞춤형 대책 마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류장수 교수는 청년과의 소통 채널 구축 및 청년 일자리 사업의 정밀평가를 통한 재구조화 등 청년 일자리 대책 형성 과정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와 함께 현재 직면한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만큼 특단의 한시적 대책도 병행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론 참석자들 가운데 대학생 이재은 씨는 창업과 해외 취업을 위한 정책 지원도 중요하지만 창업과 해외 취업 전후를 대비한 청년 고용 서비스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청년 소사이어티 손한민 대표는
일자리 정책에 청년들이 목소리가 잘 담기지 않고 저출산, 4차 산업혁명, 주거 정책 등은 모두 청년이 주체이니 청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달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와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의 속도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 가업 승계를 위한 기회를 늘려달라는 제안과 대부분의 정책이 대학생 위주여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책은 배제된 것 같다는 특성화고 학생의 제안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들이 목소리를 더 듣고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대책이 기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용 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비상한 노력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토론에서 나왔던 제안들은 2월에 마련될 각 부처의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당부하였으며, 예를 들어 오늘 국방부 입장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고민하여 부사관과 군무원들처럼 직접 고용의 효과를 내는 것 외에도 전역 장병들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취업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했듯이 각 부처는 청년 일자리가 고용노동부나 경제부처만의 일이라 여기지 말고 각 부처와 대통령 직속위원회 모두 차원에서 대책을 꼼꼼하게 세우고 모아서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 사업을 2조 2천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 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하고 그중 6만 9천 명을 작년 말까지 전환 결정하였으며, 블라인드 채용의 전체 공공기관 시행 및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절차상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작년 11월 이후부터는 관계부처 TF 구성, 청년층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 채널 가동 등의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하고, 현재 준비 중인 대책으로는 첫째, 기존 주요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둘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 발굴, 셋째, 교육, 훈련, 취업 정보 제공, 해외 진출 인프라 등 청년 일자리 안전망 확대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2시부터 3시 40분까지 본관 충무실에서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청년 고용 현황 및 구조적인 애로 요인, 향후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종합 점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 서울대 조영태 교수가 인구로 읽는 청년 일자리, 백유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청년 일자리 현황과 정책 과제 평가, 부경대 류장수 교수가 청년 일자리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청년, 중소기업, 학계 및 국회, 정부 관계자 등이 청년 고용 상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통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도입, 청년 내일 채용 공제 확대 등을 시행했고 81만 개 공공 일자리 창출에 본격 착수, 예산, 세제, 조달 등 국정 운영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2018년 재정 지원 일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론 참석자들 가운데 대학생 이재은 씨는 창업과 해외 취업을 위한 정책 지원도 중요하지만 창업과 해외 취업 전후를 대비한 청년 고용 서비스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청년 소사이어티 손한민 대표는 일자리 정책에 청년들이 목소리가 잘 담기지 않고 저출산, 4차 산업혁명, 주거 정책 등은 모두 청년이 주체이니 청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달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와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의 속도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 가업 승계를 위한 기회를 늘려달라는 제안과 대부분의 정책이 대학생 위주여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책은 배제된 것 같다는 특성화고 학생의 제안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들이 목소리를 더 듣고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대책이 기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용절벽. 한국노동연구원 백유식 원장은 지난 10년간 20여 회의 청년 고용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였으나 정책 대상 및 목표 중첩, 비효율적 예산 배분, 사업 간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 일자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독일, 일본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낮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교육훈련 체계, 내수 중심 경기 회복 등에 따라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극복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과 정책에 대한 역량의 집중, 단계별, 유형별 맞춤형 대책 마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류장수 교수는 청년과의 소통 채널 구축 및 청년 일자리 사업의 정밀평가를 통한 재구조화 등 청년 일자리 대책 형성 과정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와 함께 현재 직면한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만큼 특단의 한시적 대책도 병행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추가 사업을 발굴하여 2월 중에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조영태 교수는 그간 청년 구직 인구의 누적과 함께 향후 4년간 25세에서 29세 청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 사이가 양적인 인구 구조상 가장 어려운 설상가상의 시기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인구의 질적 측면에서도 대졸자가 갈 만한 일자리는 연간 30만 개 정도가 생기는 반면 대졸자는 50만 명 규모로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공공형 일자리 창출, 해외 일자리 발굴, 청년 창업 지원 등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는 대학 진학 연령 및 대입 방법의 다원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